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네.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창업 증여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그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관련해서 많은 문의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조금 헷갈리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창업 증여가 좋은 혜택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단적인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이 뭐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고 네. 그럴 경우 증여세를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증여세에 대해서 감면을 주겠다.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5억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네, 30억까지. 또 인력을 많이 고용하면 50억까지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30억까지 기본적으로 증여세율이 10%죠. 기본적으로 30억 정도 네.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억 정도 생각해야죠. 증여세를. 그렇죠. 뭐 30억을 주지만 실제로는 10억 세금 내면 20억을 주는 셈인데 네. 이 창업 증여 특례와 관련해서는 단일세율로 10%를 내니까 그리고 5억은 네. 공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2억 5천 그럼 네.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수준의 그렇죠. 예, 혜택이 큰 것 같아요. 자, 이만큼 혜택이 있는데 조건이 따른데 오늘의 핵심은 이 조건입니다. 네. 증여를 할 때 뭐 현금도 주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텐데 네네. 이거는 어떤 대상물을 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재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라 혜택을 그러면 뭐 지금 그래서. 앞서 얘기한 부동산 부동산, 네. 뭐 주식,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주는 거는 그 증여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외의 것을 줘야 되는데 거의 뭐 현금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렇죠. 자녀가 이거 받고서는 창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증여받고 4년 내에 다 써야 돼요. 아, 창업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돈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증여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2년 이내 천천히 고민해서 창업해도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렇고 창업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고 나서 4년 이내에 다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누가 확인하나요? 확인하죠. 이게 매년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라는 거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금 사용 내역서라고 하셨는데 뭐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지. 아니죠. 창업이기만 하면. 창업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사업용 자산, 그리고 임차 보증금, 그리고 임차료,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 외에 쓰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예규 나온 거 보시면, 건설업자가 창업을 받았어요. 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이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하고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해당돼서 창업 공제를 받았는데, 예규가 뭐가 나왔냐면, 건설업 하는 사람한테 땅은 그냥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상품이죠, 상품.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추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산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규정을 더 들어가 보면, 감가상각 되는 자산인 경우에 되는 거예요. 이런 한 번에 비용 처리된 거 않고 감가상각 자산으로 5년 동안 뭐 이렇게 비용 처리되는. 한마디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업종이라는 부분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업종이 업종이 되는 들어오죠. 건 아니고. 박세훈 사장님이 이거 창업 증여를 참 받고 싶었는데 네. 물론 부모님이 주시지도 않겠지만 특히 업종이 세무사업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업종이 안 돼요. 물론 뭐 거짓말 쳐서 먼저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고 싶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업종이 가능한가요? 업종이 보면 예전에 저희 창업 감면 이런 거 설명할 때 중소기업 특례 이런 거 설명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인 것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일반적으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되는 건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네. 카페는 되냐? 카페는 안 됩니다. 근데 음식점업은 돼요.
그래요. 네, 희한하죠. 요즘에 코로나19도 카페하고 음식점하고 좀 차별을 두는데 여기서도 차별을 이미 두고 있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도소매업? 요런 거. 도소매는 안 됩니다. 근데 통신판매업은 또 돼요. 통신판매업은 소매한 형태인데 네. 통신판매업은 또 되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이 법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 추가 업종을 조금씩 추가하는데 음식점업은 추가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통신판매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종이 계속 추가가 되고 뭐 삭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네. 본인의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보면은 네. 그 증여자, 즉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가 넘어야지 그렇죠.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조건이 있는데 뭐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받는 사람도 네.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창업증여에 대해서 좋다라고 많이들 설명해서 홍보하는 글이나 뭐 여러 주변 소개를 많이 봤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중에서 상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멈췄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 주시죠. 공짜는 없어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그 혜택을 많이 주면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10년 동안은 사업을 폐업하면 안 되고 또 10년 동안은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네.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써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공장을 산 거죠. 네. 그러다 한 5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임대업으로 바꿔. 임대로 바꿔.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창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증여세를 맞게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빠지죠.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죠.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포함됩니다. 한다. 그렇다면 매력이 없네요. 30억 정도를 주려면 거의 10억의 세금을 내고 2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제도는 먼저 30억을 주고 사업을 해서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해서 본인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벌면 충분히 나중에 낼 세금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창업을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인 거죠, 사실. 돈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상황이 네. 될 텐데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10억을 받아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지만 이게 만약에 30년 뒤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10억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고 부동산이 30억이 됐다고 해서 그렇죠. 30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미리 좀 할 수 그렇죠. 있는 어떤 혜택도 되겠네요. 창업증여 특례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사후 관리나 또 사전에 조건이 맞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설립부터 혜택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남겨주십시오. 답을 저희가 찾겠습니다.